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세 번째 작품 모비우스가 개봉했습니다. 원작 코믹스에선 스파이더맨의 숙적으로 나오다 이후엔 빌런의 피만 흡혈하는 안티히어로가 된 캐릭터죠. 사실 오컬트의 요소를 가진 독특한 캐릭터지만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 이렇게 빠른 순으로 영화화되는 것엔 조금의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비우스만이 가진 뱀파이어로서의 분명한 매력은 있으며 그 캐스팅으로 자레드 레토가 확정되었기에 조금의 기대감은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은 관객들의 기대가 왜 조금에 머물렀냐는 겁니다. 소니가 제작한 작품에 대한 의문, 자레드 레토가 연기한 코믹스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암울한 완성도, 마지막으론 해외 사전시사회에 쏟아지는 혹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외로 제 개인적으론 완전한 폭망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힐링타임용 팝콘 무비로는 돈이 아까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독특함이 느껴지는 액션 시퀀스, 자레드 레토, 맷 스미스의 연기가 좋았던 영화. 영화 라이프로 평단의 깊은 인상을 남긴 다니엘 에스피노사의 신작입니다. 소니의 구원자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빌런이 될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모비우스입니다. 앞서 말했듯 영화 모비우스에 대한 우려는 많은 지점에서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러닝타임이 104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옆 동네 DC에선 최근 176분짜리 영화를 만들었고 공가인 마블에서는 148분의 작품을 찍어냈습니다. 영화의 러닝타임이 작품의 완성도를 말하는 척도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영화의 러닝타임이 세대를 거쳐가며 길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화가 90분, 즉 1시간 30분일 때는 명확한 사건 하나를 두고 그 사건을 따라가는 식의 구성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딸이 납치된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아빠의 이야기, 테이큰 같은 작품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작품이 쏟아지고 반복되면서 사건만으론 재미를 줄 수 있는 시대는 가버렸습니다. 특히나 히어로 영화가 주류가 되고 시리즈화가 당연해진 지금엔 사건만으론 관객들을 만족시키긴 힘들고 시리즈를 연장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많은 영화, 특히 히어로 영화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생겼죠. 관객이 인물에게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며 사랑하게 하는 것, 바로 캐릭성이죠. 그리고 이 캐릭성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의 전반부엔 캐릭터의 결핍을 만들고 후반부엔 그 캐릭터의 결핍을 채우며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시간이 30분이 추가되며 영화는 지금의 형태가 되었죠. 게다가 현재는 타 작품과의 연계와 유니버스화를 위해 러닝타임은 더욱더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기에 모비우스의 104분이라는 시간은 저에겐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모비우스뿐만이 아니죠. 소니 유니버스가 만들어내는 모든 작품이 그래왔습니다. 107분의 베놈, 97분의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 이 두 작품 다 때려 부수는 건 볼만한 영화예요. 힐링타임으론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베놈과 카니지라는 역대급 캐릭터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좋지 못한 시리즈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아쉽게도 영화 모비우스 또한 이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영화가 될 수는 없는 그러한 작품이죠. 더욱더 아쉬운 점은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모비우스는 104분 정도로 기획된 영화로는 안 보인다는 점인 거죠. 이 작품이 104분으로 기획되지 않은 분명한 이유는 영화의 설정 단계가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시대상은 어느 때며 영화의 주된 배경은 어디며 주인공은 누구고 그 주인공이 히어로로 각성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사건이 등장하기까지의 시간. 영화 모비우스는 시리즈의 시작답게 이 설정과 세계관을 쌓는 데 공을 들입니다. 박쥐를 연상하는 검은 우비를 입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비우스. 자신의 손에 피를 통해 박쥐를 불러 모으며 영화의 톤과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후에는 모비우스와 마일로의 어릴 적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장애를 가진 공통 요소로 두 인물의 유대감을 만들고 의료장치를 고치는 모습을 통해 모비우스의 천재성을, 아이들과 싸우는 마일로의 모습으로 그의 폭력성을 보여주죠. 짧은 시퀀스지만 아주 효과적이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들의 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고
마일로의 도움을 통해 모비우스는 히어로로서의 각성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각성의 순간도 액션의 볼거리와 라이프에서 보았던 다니엘 에스피노사의 특유의 공포 연출로 극의 긴장감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아주 좋았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매력과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했죠. 앞서 말했듯 캐릭터가 성장하기 위해선 내면적 결핍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토니 스타크의 결핍이 이후 아버지를 만나며 회복되어 성장하듯 일반인으로 사는 삶을 그리워하던 배트맨이 레이첼을 희생하며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나는 것처럼 말이죠. 모비우스의 설정 단계가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감이 컸음에도 이 내면적 결핍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건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이클 모비우스 박사에게 내면적 결핍 혹은 갈등을 부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제를 투여했는데 알고 보니 뱀파이어가 되는 약이었다로 죄책감을 만들 수 있었고, 아니면 자신의 뱀파이어가 된 모습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여자친구인 마틴 박사이지만 그녀를 가까이 할수록 뱀파이어인 자신 때문에 오히려 그녀는 위험하다처럼 역설을 만들 수 있고, 인간의 피를 마시면 괴물의 모습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피를 마시지 않고 인간으로 죽으려 한다와 같은 자기 내면의 고뇌를 만들 수도 있죠. 물론 분명히 이와 유사한 결핍이나 같은 갈등이 영화의 내부에 깔려있긴 해요. 문제는 수면 위로 꺼내들어 어느 하나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이 영화는 모비우스와 마일로의 1대1 대결 구도의 영화입니다. 어벤져스처럼 블랙 위도우와 싸우고 다음은 타노스와 싸우고 마지막엔 타노스 군단과 싸우는 것처럼 표면적 사건으로 갈등 혹은 스케일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화의 확장성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내면적 결핍을 공격해 위기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다크나이트의 조커도 브루스 웨인의 가장 중요한 내면적인 요소, 사랑의 주체인 레이첼과 히어로로서의 자신의 대리인 하비덴트를 납치해버리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작품 또한 마일로가 모비우스의 내면적인 결핍을 공격하지만 앞서 그 방향을 무엇 하나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큰 동요가 없어요. 마일로는 니콜라스에게 나보다 모비우스에게 더 잘해줬어 라고 말하며 모비우스에게 열등감 혹은 질투심을 드러냅니다. 이후엔 니콜라스를 죽여버리죠. 문제는 사실상 이것이 마일로, 니콜라스 둘만의 갈등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관계에서 모비우스의 지분이나 결핍 혹은 잘못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장치인데 말이죠. 물론 과거의 이야기에서 어린 모비우스가 나 혼자만 가는 거예요 라는 대사로 버린다 혹은 떠난다의 감정을 심고 이후의 대결 구도에서 마일로가 이 대사를 받으며 내면의 문제를 공격하지만 심어둘 때 상황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니 그저 대사의 떡밥을 회수한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감독 또한 위기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느꼈는지 여자친구인 마틴도 이어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것 또한 아쉬움이 들어요. 여자친구가 죽으면 슬퍼라는 인간이 가진 당연한 감정이 드는 거지 그간 쌓인 서사가 폭발한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많은 작품에서 선보인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앞서 말한 것도 많이 쓰인 클리셰죠. 그녀가 필요하지만 나와 가까이 있으면 그녀가 위험해. 그래서 나는 떠나. 하지만 떠난다는 나의 선택 때문에 주인공의 공백이 발생하고 빌런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 이러한 과정과 인과관계로 감정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지금의 모비우스는 주요 인물들을 퇴장시켜도 머리로는 위기구나, 슬픈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을 키우려 해도 그저 액션을 관망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모비우스를 보며 지루하게 느끼신 분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잘 때려는 부수네. 매력적인 캐릭터임에도 캐릭터의 깊이가 살지 않고 괜찮은 출발을 보였음에도 이야기가 커져가지 못하기에 영화 모비우스의 승부수는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물론 그 승부수는 대부분의 관객들의 니즈와 일치하기도 하죠. 바로 볼거리입니다. 그중 히어로 영화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액션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뱀파이어와의 대결답게 빠른 속도와 힘이 강조되고요. 그 표현 방식으론 잭 스나이더가 좋아하는 슬로우 퀵 고속 촬영이나 배우의 인위적인 느린 연기 후 편집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죠. 슬로우를 걸었을 땐 배우의 액션의 형태가 살고 퀵을 걸 땐 순간적인 박력이 발생하는데 영화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외에도 매트릭스의 블랙 타임이 떠오르는 총알 잔상 효과나 블레이드나 스폰이 떠오르는 액션합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떠오르는 작품들이 하나같이 좀 옛날 영화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인 300도 2007년작이고 나머진 다 90년도작이죠. 그러기에 누군가에겐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다만 오랜만에 보이는 이러한 연출은 나름 반갑고 향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작을 안 봤다면 새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다만 아쉬움을 이야기하자면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슬로우를 거는 것도 그렇고 화장 효과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두 번 혹은 두세 번은 괜찮은데 사실 이 영화의 액션 연출은 이 두 가지로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액션 플랜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거의 없긴 합니다. 다만 모비우스가 가진 액션의 총량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싶네요. 두 번째는 피날레 액션에 있습니다. 모비우스의 피날레도 조금의 항마력이 있으면 원조 맛집을 찾아온 박쥐쇼도 볼만합니다. 하지만 그 앞 상황이 조금은 짧다고 느껴집니다. 극 전체에서도 리듬감이 중요하듯 하나의 액션 장면에도 분명히 리듬감이 존재합니다. 모비우스와 마일로의 첫 대결도 마일로의 정체를 알고 감옥을 부수고 지하철에서 서로 합을 겨루고 터널도 빙글빙글 돌다가 화장을 타고 날아가잖아요. 이렇듯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 액션은 유독 편집 단계에서 많이 잘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점프해서 내려 찍고 집어 던져지더니 바로 물을 만지고 각성합니다. 사실 이에 대한 떡밥이 부족했기에 더욱 짧고 급하게 마무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쏟아지는 해외 시사회의 혹평 중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CG가 엉성하다는 말이었죠. 상대적으로 다른 히어로 영화와 비교하자면 적은 예산의 영화입니다. 7,500만 달러. 하나로 하면 900억이죠. 할리우드 히어로 영화치곤 진짜 적은 돈이기도 해요. 하지만 상업영화라는 타이틀을 단다면 변명의 여지는 못 된다고 봅니다. 이 영화의 CG, 탁 터놓고 말하면 별로입니다. 뱀파이어라는 설정도 있지만 CG의 유리함을 위해 영화 대부분의 배경이 어두움에도 몇몇 곳에선 조금의 어색함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개인적인 감정으론 이 어색함과 피로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보던 오시안 영화 느낌도 있고 특유의 오컬트함이 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물론 CG 면에서도 괜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던 건 모비우스 박사에서 뱀파이어로 변신하는 얼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특수분장 후 CG를 더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특수분장은 완전히 배제했다고 하더라고요. 헬멧 카메라로 배우의 표정을 담고 특수효과와 CG를 통해 뱀파이어를 구현했습니다. 사실 특수분장을 뺀다면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을 건데 배우의 연기를 위해 힘든 길을 택했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빠르게 오가는 변화의 표현은 자연스러웠고 각기 다른 표정도 잘 살았다고 생각되네요. 저예산임에도 헐리우드의 기술은 다르긴 하네요. 여러 아쉬움을 나열했지만 기대감을 낮춘다면 팝콘 무비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전개와 나름의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히어로로서의 자레드 레토를 만나는 건 또 하나의 기쁨이기도 하죠. 끝으로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사업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끝내주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비우스의 북미 오프닝 스코어가 5천만 달러라는 최저의 수치가 예상됨에도 제작비를 생각한다면 최종 결과는 짭짤한 수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베놈과 베놈2 또한 초대박을 친 걸 생각한다면 어쩌면 소니는 다른 면으론 영화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